기존 바이블 부동산에서 부동썰로 여러분들과 함께 썰을 풀면서 소통하고 싶어서 다시 돌아온 박성경입니다. 조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상을 이제 올리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영상, 그리고 열심히 또 제가 알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꼭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좋은 후기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욱더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제일 많이 질문을 줬던 게 이 생활용 숙박시설 너가 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또는 너가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땐 좋지 못한 상품으로 전락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직은 중립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4월부터 계도 기간을 줬죠. 너네 정말 이거를 숙박으로 운영 안 할 거면 빨리 바꿔. 누가 그랬죠?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그런 지시를 했죠. 네, 본인이 이제 사실 사라고 많이 그렇게 홍보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참 저도 몰랐지만 21년 4월부터 이제 23년 10월까지 계도 기간을 줄 테니 얼른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토부에서는 얼른 그냥 이 둘 중에 하나 허락해 줄 테니 빨리 바꾸세요 라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지금 허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경기도 안양에서 그 생활용 숙박시설을 받았다. 근데 안양시 뭐 만안구면 만안구청에서 이거를 당신은 이거 용도 변경 제가 허락을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이분은 바꾸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시간만 흐르다가 결국은 계도기간 끝나면 이 사람은 벌금을 물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강제 이행금이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손해는 수분양자가 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수분양자분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저도 이렇게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 박자가 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른 국토부와 지자체가 좀 협의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위탁관리업체를 써서 너네가 빨리 이제 숙박업을 너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아무 건물이나 뭐 그냥 싸잡아서 다 할 수 있냐? 이게 아닙니다. 자, 왜냐면 생활용 숙박시설은 숙박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들 사항이 준비가 되는 건물이어야만 숙박업이 또 등록이 돼요. 자, 왜냐면 첫 번째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두 가지를 꼭 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운영사를 꼭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운영사가 여기에 들어올 때 괜찮은 자금력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그리고 운영해본 경력이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를 좀 따져봤을 때 믿고 맡길 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수분양자들끼리 모여서 30개 호실이면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30개 호실 막 모아서 이제 우리는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30개만 모였다고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항목이 건축법이 있어야 되겠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맞춰서 호텔 같은 분위기가 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로비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저희 호텔에 가면 로비가 있죠. 숙박업소에 가면. 그 로비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우리가 오피스텔처럼 1, 2층에 뭐 상가, 편의점도 있고 뭐 약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가가 있는 건물에는 로비가 없겠죠. 큰 건물이 아닌 이상은 로비가 없으면 이거는 운영을 할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몇 개를 헐어서라도 로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울산인가 어디 건물에 로비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분명히 생활용 숙박시설로 받았는데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건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이런 문제가 없으려면 로비를 할 수 있는 건물인지 한번 보셔야 되고, 수분양자분들께서 운영하시려면 이러한 필요한 항목들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회계장부,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런 관리 조약들을 꼭 따져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는 요렇게도 내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그게 문제겠죠.
이 용도 변경을 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런 업체도 내가 못 찾았고 우리는 30대 이상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꿀 수밖에 없겠죠. 이행강제금을 계속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지자체가 허락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보통은 상업지구 또는 관광지구 내에 이제 보통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 주거용, 특히 주거용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이제 주거 단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업시설이 주거지역에 왔을 때는 달라지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통신 달라지겠고요. 난방시설 달라지고요. 주차 이런 게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자체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만 이 허락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에서 허락이 안 떨어지면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수분양자분들이 지금 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빨리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요것도 이제 물론 마찬가지지만 생활형 숙박시설로 쓰시는 분들 반, 주거용 오피스텔로 그냥 진짜 주거로 쓰시는 분들 반이다. 그럼 이제 이것도 또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반반 쓰시는 분들한테는 관광 목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유롭게 숙박처럼 쓰시겠죠. 그러면 이 외지인 분들, 타인 분들이 이제 출입이 되게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보안이 허술해지겠죠. 그리고 주차장에서의 피해가 조금 있어요. 누가 뭐 차를 긁고 가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조금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런 문제들을 사례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런 문제들 피해들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거하시는 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지 않게 이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하고 긴밀한 좀 협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제 바꿨다. 그러면 이제 뭐가 또 따라오겠습니까? 세금이 따라오겠죠.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환급받은 부가세는 당연히 내야 되지만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이제 나라에 내야 되는 이제 벌금인데 이 건물 시가표준액의 10% 매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빨리 이제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시려면 빨리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꿨을 때 내는 이제 세금들 근데 이게 또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점인 세금, 단점인 세금은 제가 이 쇼츠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빨리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인 세금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